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쑥쑥 높여주는 사주 포인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예제를 통해서 사주를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것처럼 예제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사주 실력이 쑥쑥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주 명식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제 채널에 들어오면 생년월일시까지 정확하고 비교적 소개글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 수백 개의 사주 명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제 네이버 밴드에 먼저 올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후에 유튜브에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때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밴드를 가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토기운이 없는 사주에 대해서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 중에 가운데에 해당하는 게 토기운이잖아요.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환절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만큼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화라든가 금수에 비해서 뚜렷하게 그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사주 강의를 할 때 보면 목화토금수 오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십성으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사주를 분석을 할 때요, 어떤 한 가지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제 토기운이 없는 사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토기운이 없다는 것만으로 그 사주를 다 분석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한 가지 특징일 뿐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분석을 할 때에는 오행으로 분석하는 것보다는 십성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기운이 이 사람 사주에서 재성운이냐, 식신상간운이냐, 비경겁제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토기운이 없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그 사람 사주에서 어떤 뚜렷한 특징을 찾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의 아주 세세한 성향, 심리적인 부분까지 들어가야 그 특징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사주 명식 같은 걸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면서 소개글을 보낼 때 그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자세하게 적는 사람은 없죠. 그냥 자기 직업이 뭐고 뭐 하는 일이 뭐고 궁금한 점이 뭐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토기운이 없다는 것은요, 어떤 한 가지 오행이 뭐 너무 많거나 아예 없거나 뭐 이랬을 때, 일단 토기운이라는 것은 소화기관인 위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을 때도 문제인데요, 아예 없어도 문제예요. 토기운이 많은 사람도 소화기관인 위가 이상이 생길 수가 있고, 없는 사람도 위가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기운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땅이라는 건 움직이질 않으니까 거짓말을 잘 안 한다, 사람이 좀 믿음직한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것이 좀 심하게 잘못 작용될 때에는 좀 유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반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토기운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입장을 자꾸 바꾸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고, 그리고 유연성이, 그 얘기는 그만큼 유연성이 뛰어난 사람도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기운이 없다는 것만으로, 그거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이것이 십성으로 들어가서 이 토기운이 그 사람에게 어떤 뭐 재성운이냐, 식신상간운이냐, 이런 식으로 따져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요. 그 가족이 많은데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초년운이 좋았다고 합니다. 신사대운에 부모님 도움으로 사업을 했으나 10억을 손해봤다고 해요. 그럼 신사대운이면 언제예요?
23살서부터 32살, 20대에 사업을 한 거죠. 집안에 돈이 많으니까 그 젊은 나이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날려버렸다 그랬어요. 이분이 42살인데 그러면 한 15년 정도로 잡고, 이분이 그 당시에 그 2016년도였거든요. 그러면 한 2000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2000년 정도, 그 정도의 10억을 날릴 정도면 상당히 큰 돈이죠. 지금도 1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20대에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만큼 돈이 많으니까 밀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경진대운에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뭐 건자재, 유통, 인터넷 판매 등으로 해가지고 경진대운에 성공을 했다고 했으니까 33세서부터 42세 사이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하다가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몇십억 정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상으로 봤을 때 심한 위염이 있고 위궤양 등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담 제거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 나이가 그 당시에 42세였는데 42세밖에 안 된 사람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 받고 수술까지 받고 그랬다는 얘기는 위가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 을묘년, 갑신월, 갑오일, 정묘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기운이 무려 5개나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나 돼요. 그리고 화기운이 2개고요. 금기운이 하나입니다. 여기에 뭐가 없죠? 토기운이 없고 수기운이 없습니다. 이 목기운이 5개나 되는데요. 잘 보세요. 사주팔자라는 이런 방이 있어요. 방에 8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5명이 애들이에요. 그러면 그 방이 어떻겠어요? 막 시끄럽겠죠. 애들이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막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막 신기하니까 막 이것저것 막 해보고 막 그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주를 보면 어린이, 초년기에 해당하는 이 목기운이 5개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성향 자체가 좋게 말하면은 좀 밝은 면이 있고, 그리고 호기심이 많고 이것저것 막 해보려고 하고 막 그럴 게 아니에요. 그 애들은. 그러니까 목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막 그러는 거죠. 20대에 사업도 해보고, 그리고 이 사업도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재물운이 있느냐, 20대부터 이제 사업을 했으니까 재물운이 있는가 봤을 때 여기에서 재물운에 해당하는 게 토기운입니다. 재성운이 없어요. 그런데 사주 원국에는 없는데요. 지장간에는 있죠. 지장간에는 2개가 있습니다. 이 토기운을 얘기를 할 때 토기운이 없는 사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사주 원국에 없어도 지장간에는 대부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장간에는 토기운이 대부분 하나씩 붙어 있잖아요. 사주 원국에도 없는데 지장간에도 없다. 이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그러니까 20명 중에 1명도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토기운이 없는 사주라는 게 특징을 찾기가 힘든 게 뭐냐면요. 사주 원국에 없어도 지장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기운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뚜렷한 특징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이분도 지장간에 보면 2개나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지장간에 있는 재성운은 사주 원국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에서 이제 경진대운에 천간이 충하긴 하지만 지지에 토기운이 들어오니까 이제 용신인 토기운이 돈으로, 재성운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진대운에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돈을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대운에서도 이제 40대, 50대, 60대 계속해서 이제 토기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신상간운이 2개가 있는데 재성운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어때요?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적게 벌죠. 그래서 20대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20대에 이 정도 10억 정도 날리는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벌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게 20대에 10억이나 날렸는데 30대에 돈을 번 이유가 뭐예요? 집에서 또 대줬겠죠. 부모님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돈이 아주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실패해도 밀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보통 사람들도 저도 그래요. 저도 돈만 많으면 할 거 많습니다. 아, 이 사업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저 사업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데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어때요? 결국은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월급 조금씩 받으면서 일하고 힘들게 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집에서 계속 밀어줬고 하여튼 그 집에서 밀어줘도 계속 실패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은 그래도 그 식신상관은또 강하고 그리고 30대에 좋은 운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기운 자체가 5개나 되잖아요. 5개나 되는데 토기운을 심하게 극하죠. 여기에 식신상관운이 2개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식신상관운이 없었으면 이분 돈 벌기 힘들다고 봐야죠. 이 식상운이 내 힘을 빼주면서 그리고 토기운을 화생토로 생해주니까 이분이 돈을 벌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여기에서 그 토기운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리고 목기운이 이제 토기운을 극하는데 이 건강상 그 일찍 40 초반에 벌써부터 이 심한 위험으로 고생하고 있고 그 수술까지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주가 목화금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주 특징을 볼 때 이 토기운이 없다는 것이 이분은 건강상의 문제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이 재성운을 나타내니까 재물 취득에 있어서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지금 현재는 돈을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요 소개글이 간단한데 대학생 딸이며 엄마 속을 많이 썩힌다고 합니다. 엄마 속을 썩힌다는 얘기가 엄마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학생으로서 자신의 본분에 맞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어머니의 마음에 안 들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전공은 미술이고 예쁘게 생겼다고 합니다. 되게 미대에 다니는 그 여자분들을 보면 남자분들도 그렇고 미남 미녀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홍대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젊었을 때 아우 막 여자들 보니까 다 미남 미녀고 다 남자들도 미남이에요. 그래서 왜 그림을 이제 그리는 사람들은 저렇게 미남 미녀가 많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부잣집 딸내미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미대라는 게 되게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예체능 쪽은 좀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미남 미녀가 많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여자분도 미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주 구성을 보면 을해년 신사월 계일 신유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었고요. 금기운이 셋, 수기운이 셋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토기운이라는 것은 관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관성운이 뭐예요? 여자한테는 직장운을 나타내고 그리고 남자를 나타내죠. 그리고 심리적인 관점에서 규율, 규칙, 심리적인 억제력 이런 걸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관이 없는 사람들은요 좀 나사가 풀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절도가 없고 빤듯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속받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그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부모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엄마 속을 많이 썩힌다는 이런 간단한 소개글이 있는데 결국은 관성운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성운이 토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연주하고 월주가 천간지지가 다 충이 되잖아요. 을신충, 사해충 이렇게 되고 있고 여기에서 사화가 앉아있는 자리가 뭐예요? 어머니궁이죠. 어머니궁인데 양쪽에서 사해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가 엄마와의 관계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양쪽에서 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나타내는 게 또 재성운인데 재성운도 충을 받고 있고 그 부모궁이 전부 다 천간지지 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모와의 관계를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궁합을 안 봐드리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천륜이라 그래서 궁합을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딱 있다면 그 어머니 입장에서 아, 우리 딸이 이런 사주를 갖고 있으니까 엄마하고는 친해지기가 힘들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딸인데 괜히 사주 봤다가 내 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 자식 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는 궁합을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사주 분석을 할 때에도 이 부모복이 뭐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딸이 잘해야 됩니다. 딸이. 왜냐하면 이 사주는 그 따님의 사주잖아요. 그럼 사주를 봐갖고 아, 내가 부모복이 약하구나. 그럼 부모복이 약한 사람들이 되게 어릴 때 보면 뭐 이혼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어렸을 때 이 대운을 보면 대운도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부모복이 안 좋으려면은요, 부모가 뭐 이혼하고 그리고 뭐 아주 가난했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부모님 때문에 고생했다 이럴 경우에는 사주 원국도 안 좋으면서 어릴 때 운이 안 좋아야 돼요. 어릴 때 유아기하고 어린이 청소년 시절, 만약에 유아기하고 어린이 청소년 시절은 괜찮잖아요. 그러면 섣불리 부모복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부부 궁이 다 충을 받고 또 어머니 쪽을 다 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따님이 이 사주를 딱 보고 아, 내가 엄마한테 잘해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따님이 지금 자기 사주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속을 썩히면서 어머니하고 사이가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주라는 것은 그 특징을 나타내는 거지 결과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특징을 딱 보고 아, 내가 이런 사주 구성을 갖고 있으니까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될 수 있으면 부모님 말 잘 듣고 잘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주는 약점이 참 많은데요. 일단 남자운도 안 좋다고 봐야죠. 관성운이 없다는 점에서 남자운도 안 좋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사주가 구속받는 걸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특히 예술가 아니에요. 예술가. 예술하는 사람들이 특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음악을 한다든가 뭐 미술을 한다든가 이런 예술가들이 되게 자유분방하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자기 생활을 좀 규칙적이고 절도 있게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토기운이 없는데 이 토기운이 관성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50세에 난소암에 걸렸다 그래요. 그 당시에 이분이 나이가 신청했을 때 재작년이니까 55세였거든요. 그 전까지 열심히 가게 운영을 했고 돈도 잘 벌었다고 합니다. 난소암 3기였다 그래요. 3기였으면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9차례 받고 산속에서 2년 동안 요양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분도 힘들게 투병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지금은 가족들과 잘 살고 있고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형제에게도 잘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더 건강해진 느낌인데 암이 재발할까봐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번 암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치료했다가 다시 재발하면 그 사람은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히 암이 재발할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을사년, 갑신월, 정묘일, 을사시 이렇게 되어 있고 사주가 주로 목화로 되어 있죠. 목화로 되어 있으니까 이분이 어때요? 성격 자체가 좀 밝은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 수기운이 없고요. 토기운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토기운이 뭐예요? 식신상간운이죠.
건강을 나타내는 식신상간운이 없습니다. 수기운이 관성운인데 여기에서 그 오장육부를 봤을 때에는 비뇨기 계통의 질병을 나타내잖아요. 콩팥하고 비뇨기 계통의 질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난소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의 구성을 보고 이 사람이 어느 쪽이 약한가 이것을 대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행의 구성이 균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치중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토기운이 뭐 4개, 5개야. 그러면서 수기운이 없어. 그러면 위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분처럼 비뇨기 계통의 질병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이분이 지지에 사화하고 신금을 깔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축대운에 이렇게 이제 그 암이 걸렸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59세서부터 68세까지 경인대운 이때 어때요? 임목이 들어가면서 인신사 삼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삼형살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안 좋게 보잖아요. 이 삼형살이 형성이 될 때 물론 그 사주 구성이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만약에 임목이 들어가서 인신사 삼형살이 형성이 되면 그 임목이 용신운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다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목기운이 3개나 되니까 용신운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신금하고 사화가 이렇게 월지하고 연지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 일지에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형살이 형성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59세서부터 68세까지 이때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3기까지 갔다가 이것을 막 산속에서 2년이나 요양하고 그러면서 이걸 고치신 게 아니에요. 지금은 더 건강해진 느낌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대운을 봤을 때에는 삼형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10년간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계속 잘해야 되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난소암뿐만 아니라 지금 토기운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 3개나 되는 목기운이 또 토기운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기관인 위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화가 이렇게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표정 자체가 밝고 그리고 활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형제들에게도 잘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친절하고 그리고 좀 적극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은 토기운이 없는 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 이 토기운은 좀 달라요. 거기에서 뚜렷한 특징을 찾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주 원국에는 없는데 지장간까지 없다. 이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한 2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이 토기운이라는 것은 어때요?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토기운이 없음으로써 나타나는 아주 뚜렷한 특징을 그 사람의 어떤 성향면에서 찾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다만 이것이 소화기관인 위를 나타내니까 위와 관련된 그런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것이 그 십성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이것을 잘 보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토기운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당신은 뭐 믿기 힘든 사람이야, 거짓말 잘하지, 뭐 막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욕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기호의 사주 포인트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